안녕하십니까, 정재현입니다. 최근 들어서 한국 시장은 좀 상당히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지난주만 보게 된다라면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약 한 2%대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2.74%,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을 보게 된다라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1.8%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는 조금 피로감이 쌓여질 그럴 구간들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올해 작년 말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지수의 반등은 2620포인트 정도 때까지는 무난하게 반등이 나올 것이고, 그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반등 타이밍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렸는데요. 지난주에는 장중에 잠깐 2600선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2600.57포인트로 고점을 형성을 해주고 소폭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피로도는 조금씩 쌓여가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이 10월달, 4분기 10월달의 매물 구간 때도 소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2주 동안 2월 달 들어서면서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죠. 그리고 어느 정도 목표치에 단기적으로 도달해 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고르기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져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죠. 11월 달 이 고점 자리 때의 매물 소화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두 가지 부분들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는 종목군들, 그리고 추세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는 그런 전략, 이렇게 좀 사용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들어서는 주도주들이 상당히 좀 선방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죠. 다들 알고 있는 뭐 조선 쪽에 있어서는 한화오션이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하나 시스템 또한 마찬가지로 큰 폭의 상승을 좀 기록했었죠.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그런 주가의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하나 그룹주들이 포진되어 있는 그런 섹터들, 즉 조선 쪽과 방산 이쪽의 섹터들이 강하게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로봇주들 같은 경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지금 이들 섹터들, 특히나 이들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따라가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이 업황이 좋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성장성이 부각이 된다라는 부분들은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이미 주가는 선반영이 되어진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섹터들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새롭게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로 볼 필요성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럼 대표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과거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과 재작년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들 관심이 폭발하면서 HBM 쪽의 종목군들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죠. 즉, 하드웨어 쪽의 종목군들이 강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소프트웨어 쪽도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아직 못 올라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쪽에 있어서는 소프트웨어 쪽을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인공지능 쪽에 있어서의 분야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 쪽의 섹터들, 특히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들은 AI 의료 쪽이에요. 의료 쪽에 있어서도 지금 주가의 흐름들이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도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는 뭐 반도체 쪽이라든가 2차 전지, 뭐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반도체 그러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1월 달에 HBM 수출입 데이터를 보니까 소폭 좀 부진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 대한 부분들은 좀 견고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못 움직인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다 보면 삼성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안정적인 측면에서도
삼성전자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결국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의 벤더 쪽의 종목군들이 수익률적인 측면이 조금 더 괜찮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삼성전자 쪽과 2차전지 쪽 섹터들이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지수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죠. 물론 지수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이 매물 소화를 하고 난 이후에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나올 수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보게 되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고점을 치고 난 이후에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 24년도와 23년도에 각각 반등이 좀 나와줬지만 24년도 하반기 들어서면서 큰 폭으로 밀렸죠. 지금 이 부분들을 보는 거와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ISM 제조업 지수예요, 미국의. 차트의 모양새가 좀 비슷하죠. 21년도에 고점을 치고 난 이후에 밀려 내려왔고 23년도에 바닥을 찍고서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거기다 이제 다시 확장 국면으로 돌아섰죠. 그러면 한국 시장도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2620포인트 이 자리 때는 기본적인 목표치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올해 2800 정도 때도 무난히 도달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한국 주식 쪽에 있어서의 관심이 있는 그런 분들이라면 조정을 받았을 때 관심 있게 보는 전략도 좋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섹터들도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섹터들 여전히 좀 봐야 되겠죠. 반도체 쪽을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이 기판 쪽의 흐름들이 괜찮습니다. 유리기판 쪽에 있어서는 SK 계열 쪽보다는 삼성 계열 쪽의 종목들이 좀 더 유리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이쪽 섹터들도 최근 들어서 움직임이 괜찮은 그런 상황들입니다. 거기에다가 최근 들어 좀 보게 되면 기판 DDR5의 종목군들도 양호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즉 레거시 쪽의 종목군들 이 섹터들이 반등이 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여기에도 보게 된다면 제가 삼성전자를 말씀을 드렸었죠. 삼성전자가 지분을 투자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단적으로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에 좀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섹터들도 여전히 좀 괜찮다. 이런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반도체 쪽 이외에 2차전지 쪽도 있을 거예요. 2차전지 컨퍼런스 콜을 보다 보니 24년도보다는 25년도가 전반적으로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턴어라운드가 지속 이제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기저효과에 대한 부분들 언급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도 이제 선별적인 흐름들이 좀 나오죠. 최근에 움직임이 나왔었던 부분들은 전고체 쪽의 종목들이 흐름들이 좀 괜찮았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보게 된다라면 뭐 소재 쪽이라든가 장비, 부품 이런 쪽의 흐름들도 반등권역이 좀 진입해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섹터들도 한 번쯤은 뭐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차전지 쪽 섹터와 반도체 섹터들이 지수를 좀 견인해 주거나 받쳐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 그 이외에 이제 테마성의 종목군들, 즉 뭐 우주항공이라든가 아니면 재건이라든가 그리고 뭐 인공지능 쪽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쪽, 뭐 이런 쪽에 있어서 종목군들 섹터들의 순환이 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은 뭐 탄소라든가 자율주행, 상당히 좀 많은 그 테마성의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있어서의 순환매는 계속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다 이제 좀 더 좋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은 이 고객이탁금이 증가를 해줘야 된다는 거. 그래야 상승을 했을 때 좀 폭넓게
상승을 할 수 있겠죠. 최근 들어서 흐름들, 종목군들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종목 간의 변동성이 좀 제법 나오고 있어요. 이게 유동성이 좀 풍부했다라면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이 고객이탁금에 있어서의 증가, 이 부분들도 체크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의 선물 매도세가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위클리 만기죠. 최근 들어 선물, 외국인 쪽 선물이 제법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2월 달에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거의 2조 대의 선물을 좀 매수를 했거든요. 주초에 아마 한두 번 더 매수가 들어오게 된다면 매도로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거래소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2거래일째 연속적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반대로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는데, 지수를 방어를 해주고 있는 섹터들이 지금 연기금 쪽이죠. 꾸준하게 작년 4분기 때부터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 부분들은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조정을 받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2,500포인트대, 2,550 정도 요 자리대까지 조정을 좀 받을 수가 있겠죠. 뭐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크게 두려워할 부분들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수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종목에 좀 집중하는 전략이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반도체 쪽에 얘기들이 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쪽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TSMC 이런 쪽이 주가가 조금 약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보게 되면 제2의 HBM 상용화, 삼성과 SK 손 내밀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서버용은 HBM, 엣지용은 소캠, 투트랙, 요 기사도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이 상승의 흐름들이 이어지는지 여부들도 한 번쯤은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 지금 속부장 쪽의 종목군들이 많이 밀려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반도체 쪽에서도 한 차례 좀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선 쪽이나 방산 쪽은 제법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전력 쪽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난주 쪽에 막판에 보게 되면 LS 일렉이라든가 LS 이런 쪽이 좀 제법 밀렸습니다. 전선 쪽도 제법 밀렸죠. 오늘 한 번 더 밀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저는 단기적으로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전력 쪽 같은 경우, 전력 쪽 수요가 여전히 좀 괜찮은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전력 쪽은 매수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는 그런 흐름들도 나쁘진 않다. 그리고 엔진 쪽 같은 경우도 하나 엔진 같은 경우 신고가의 흐름들을 보이다가 이게 한꺼번에 밀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격이 너무 과하게 벌어져 있는 종목군들은 대응이 안 된다라면 눌림목을 좀 차분하게 기다리는 그런 전략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뭐 여전히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인공지능 쪽, 저는 뭐 의료 AI 쪽 여전히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재건 쪽 보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여전히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DDR5 뭐 이런 쪽의 종목분들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영상을 좀 매일 올려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